책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진아의 서재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명품 인생이 되라. 원 베네딕트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명품처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겉으로 보기만 멋지게 꾸밀 게 아니라 내면부터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죠. 저자 원 베네딕트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의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부와 화려함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내면의 풍요로움, 진짜 나다운 삶,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분이죠. 그래서 강연이나 책을 보면 정말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품 인생이 되라. 지은이 원 베네딕트. 저는 최근에 명품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주위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명품 책을 읽으십니까? 명품이 좋으십니까? 명품이 좋아서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명품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명품이 왜 비싸게 팔리는지, 그런데 읽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품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품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상표 중에도 비싼 옷이 있습니다. 비싼 신발이 있고 비싼 가방이 있지만 명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비싸다고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명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명품은 품질이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을 입고 3년을 신고 10년을 들어도 그 품질이 한결같다고 합니다. 명품은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명품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날수록 더 멋있어지고 손때가 묻을수록 더 정감이 가는 것이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은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명품은 이름 자체가 값어치입니다. 이름 자체가 명품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명품은 하나쯤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 중에는 명품을 입고 다니면 자신이 명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비싼 신발을 신는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이 있으면 그것을 모방한 비슷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짝퉁이라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짜가라고 부르는 가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진짜처럼 만들어지지만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가짜는 절대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시키고
대가를 지불하며 구입하게 만드는 힘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에는 일종의 신비로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이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환상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명품의 역사를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들 때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고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나이키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이키의 시작은 뉴욕 뒷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운동화를 만들어주던 작은 구멍가게가 잘 되니까 해외에 하청을 주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나이키가 하청을 준 곳이 바로 부산 지역의 신발 공장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신발을 워낙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나이키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뛰고 한국에서 신발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나이키가 공장을 중국과 필리핀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나이키가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곳은 부산의 신발 공장이었는데 나이키가 떠나니까 부산의 신발 공장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이키는 세계 최고를 목표로 신발을 만들었지만 부산의 공장들은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발을 만들어주기만 했기 때문에 나이키가 떠나니까 당장 부산 지역의 신발 산업이 침체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신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리복이나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뛰어난 상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가서 리복 신발을 사보면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발이 더 튼튼하고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 없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신발 만들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하면서 신발을 만드니까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세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놓아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한 회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품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명품은 만들어졌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값어치 있는 명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눈물이 우리의 삶을 막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어떤 금이 가장 비쌉니까? 불의 연단을 가장 많이 받은 금이 가장 비쌉니다. 두들김을 가장 많이 당한 쇠가 가장 강한 쇠입니다. 귀한 사람이 되려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품 중에 까르띠에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까르띠에는 그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시계 하나가 몇백만 원을 하고 몇천만 원짜리 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르띠에의 역사는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면서 최고를 향해 달려오니까 결국 몇천만 원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위대한 상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까르띠에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헐리우드의 스타들이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청혼을 할 때 까르띠에를 선물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까르띠에는 100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오늘날 가장 비싸게 팔리는 반지가 되고 시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잘 만나서 편안하게 학교 다닌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수상 원스턴 처칠은 어땠습니까? 그는 혀가 짧은 학습 장애아였습니다. 정치인이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것이 그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혀가 짧아서 말을 잘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셋째, 명품은 끊임없는 노력과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디자인과 소재로 유기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밤을 새며 실험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검사를 거쳐서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명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책을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감동도 도전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책을 사보는 일입니다. 제 가방 속에는 늘 4-5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단순히 먹고 사는 사업이 아니라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강의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최고의 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악가를 꿈꾸고 미술가를 꿈꾸고 무용가를 꿈꾸고 정치가를 꿈꿉니다. 그런데 꿈만 꾼다고 이루어집니까? 자기 개발, 자기 투자가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노력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천재가 몇 명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한 번 보면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괴물인 것 같습니다. 약을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10번은 읽어야 기억을 합니다. 넷째, 명품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간직하고 싶은 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중에 버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장교들이 입었던 코트가 바로 버버리인데 특히 비 오는 날 잘생긴 남자가 이 버버리를 입고 있으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버버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품인 사람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이다. 한 책에서 어떤 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이다. 한 시대에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몇 세대가 지나도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처럼 살아라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이 자신이 살던 시대에만 영향을 주었습니까? 돌아간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에디슨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에만 영향력을 바라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명품에는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싸고 튼튼하다고 명품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 알마니라고 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큰 간판으로 조지 알마니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조지 알마니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이 조지 알마니 회사의 모토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위해 있지 않고 옷이 사람을 위해 있다. 옷이 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튀게 만들어라. 사람을 귀하고 지적으로 보이게 하는 옷을 만들어라. 이것이 조지 알마니가 옷을 만들 때 추구하는 기본 철학입니다. 조지 알마니의 옷은 여성적인 분위기보다는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알마니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여성이 똑똑해 보입니다. 활동적으로 일하면서도 어딘가 지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여성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조지 알마니는 또 단순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디자인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알마니의 컬러입니다.
프랑스에는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리에 가면 루이비통 매장이 있는데 한 번에 5명 이상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들어간 5명이 나와야 그 다음 5명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이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전문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한국 학생들도 있습니다. 줄 서서 자기 여권으로 가방 하나를 대신 사주면 8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루이비통은 역사가 150년입니다. 150년 역사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짐을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위해서 컬러를 만들고 디자인을 합니다. 까르띠에는 반지 색깔이 3가지입니다. 늘 흰색, 노란색, 핑크색 3가지 색깔로 반지를 만듭니다. 흰색이 뜻하는 것은 우정, 노란색은 충성, 핑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에는 까르띠에 반지를 사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듭니다. 외국 여성들은 남성에게서 까르띠에 반지를 받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정, 충성, 사랑 3가지의 의미를 가진 까르띠에 반지를 든 남자가 무릎을 꿇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예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품들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컬러와 이미지가 있듯이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도 자기만의 색깔과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과 이미지를 정해놓고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려다니면 죽는다. 한국 광고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박명천이라는 감독입니다. 지금 30대 초반인데 한국의 TV 광고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홍익대학교 미대를 나왔는데 20대 중반부터 TV 광고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CF가 002 광고였습니다. 만화영화 주제가인 짱가 노래가 나오고 전원주 아줌마가 비행기를 뒤쫓아가는 컨셉으로 했던 광고인데 대히트를 쳤습니다. 전원주 씨는 그 전까지 CF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전원주 씨를 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저 광고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고가 대히트를 쳤고 전원주 씨를 일약 TV 광고계의 스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박명천 감독이 그 다음에 만들었던 광고는 016 아버지 난 누구예요? 였습니다. 박용진이라는 정말 못생긴 청년을 등장시켜서 아버지 난 누구예요? 그랬더니 역시 못생긴 게이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과일가게 아저씨가 나도 몰라 세상을 다 가져 그랬습니다. 난 공짜가 좋아요. 이 광고를 만들면서 박명천 감독이 나도 몰라 세상을 다 가져 그랬습니다. 난 공짜가 좋아요. 이 광고를 만들면서 박명천 감독이 한국 광고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 광고계의 룰은 못생긴 사람을 등장시키면 물건을 못 판다였습니다. 그러나 박명천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었다. 서민적인 분위기에 부담 없는 모델들을 내세워야 상품을 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TV에 그 사람만 나오면
모든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옥동자 정종철 씨입니다. 정종철 씨를 보면서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상우가 나오면 많은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효리가 나오면 여자들이 기가 죽지만 옥동자인 정종철 씨가 나오면 부담 없이 아, 생긴 게 특이하다 이러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박명천 감독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명천 감독이 만든 대표적인 CF가 한미은행 광고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남편의 귀지를 파주면서 잘 있겠지? 그럽니다. 사람들은 저게 무슨 광고지?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다는 인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TTL 광고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웃지도 않는 여자애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너 행복하니? TTL 하고 들어갔던 광고입니다. TTL을 사라는 건지 뭐 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한 광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광고를 즐기게 해줘야 한다. 이분의 인생 철학은 몰려다니면 죽는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쪽으로 우하기 때문에 같이 우하면 나는 주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해서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몰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주도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우하니까 같이 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나만의 색깔을 찾아내고 나만의 개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이 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음악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슈베르트,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가 살던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저것도 음악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자신만의 곡을 만드니까 마침내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음악계의 명품이 된 것입니다. 각자의 독특한 색깔과 개성을 인정하면서 각 분야에서 독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명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상표와 똑같은 것을 추구했다면 명품은 없었을 것입니다. 까르띠에 반지가 3가지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나만의 색깔로 나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 내 이름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떠오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삼성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하여 결국은 세계를 대표하는 애니콜을 만들어내고 반도체 산업의 1인자가 되고 삼성이란 이름을 수십조 원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명품 인생이 되라가 주는 메시지는 참 강렬하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주변에 명품 같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우리 모두 오늘부터 내 인생을 진짜 명품처럼 빚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명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